네, 월요일 월가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국내외 실적 발표 굵직한 일정으로 바쁜 한 주입니다. 미증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네, 미국 증시 2년 연속 20% 이상 상승 가능할까입니다. 국내 증시가 주말 쉬는 동안에 다우와 S&P 500은 역시 사상 최고치 이어갔고요. 3대 지수는 6주 연속 주간 상승 흐름을 이어가 올해 들어 최장 강세장입니다. 자, 이런 추세라면 2년 연속 20% 이상 될 가능성이 크죠? 시각도 긍정적이고요. 상당히 그 찬스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세상의 앞날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갑자기 지금부터 한 두 달 동안 훅 떨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0% 이상 상승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일단 예측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4년 들어서요. 현재까지 23%가 올라갔습니다. 네. 추세적으로 1950년대 이후에 매년 연간 주가의 상승률인데요. 그걸 매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물론 이제 플러스 난 것이 대부분이 되겠는데요. 작년에서 올해 두 번째 연속으로 20% 이상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딱 보시면 2년 연속 이렇게 올라간 것이 1950년 이렇게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한 5번 정도 있었고요. 예. 5년 연속 한 적, 5, 6년 연속 올라간 것이 있었지만 그렇게 자주 20% 이상. 사실 말이 20%죠. 20% 이상 2년 연속 올라가면 그 전에부터 보면 2년 동안 거의 40, 50%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이었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강세가 2년 연속 이어진 배경은 어떤 거냐? 원칙적으로 보면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실 수 있겠고 예측을 하려도 이 세 가지에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경제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걸 자꾸 한국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요.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떠냐 보면 미국은 계속 호스 일정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 3분기에도 지금 3.4에서 3.5% 경제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최근 2년 동안 제 기억으로는 매 분기 한국보다 경제 성장이 높았던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까지 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됐고요. 일단은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된 것이 금년의 현재 모습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작년에는 기업이익이 마이너스 났지만 올해 기업이익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것이 세 가지가 결국은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1950년 이래 단 5번만 있었던 2년 연속의 이런 강세가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거냐라는 그런 기대 내지 아니면 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쉴 수 있다라는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년 이상 상승한 것에요 중에서 3년 이상 이렇게 20% 이상 올라간 것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 올라가면 3년 만에 더블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단 한 번 95년에서 99년까지는 그러니까 닷컴 버블 직전이 되겠는데 5년 연속 20% 올라갔으니까 엄청나게 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후에 산이 높으면 그 골도 깊다라고 그렇게 큰 조정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 이전에 4번만 보면 그 95년 그걸로 제외하면은요. 이번 그런 4번 중에 3번은 평균 6%가 올라갔고요. 수익이 났고 한 번은 이제 마이너스 났습니까? 4번밖에 없었지만 그런 경우가 3번은 올랐고 한 번은 떨어졌고 물론 90년 5년까지 포함하면 5번 중에 4번이 3년 연속 플러스는 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년 연속 20% 이후에 다음 해의 주가 수익률만 그냥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년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네, 95년 것만 제외하고 보는 건데요. 바로 그림이 되겠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1950년은 엄청나게 올라갔었지만은요. 그 이후에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준을 갖고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GDP 성장률은 아마도 올해만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다소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은 이제 연준은 지금까지는 이제 긴축 정책을 했고요. 그렇지만 첫 번째 금리 인하였기 때문에 내년부터 내년에도 금리는 이제 꾸준히 서너 차례 금리가 하나내면서 좀 완화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이제 플러스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가 이제 과거 2번이랑 4번이랑 다른데 과거 4번에 보면 대부분 이익의 증가세가 둔화됐는데요.
내년에는 지금 월가 예측을 보면 올해 한 8% 정도의 기업 이익이 증가해서 내년은 14에서 15% 이익 증가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익 증가가 더 확산되는 가능성이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부로 내년에도 엄청나게 20% 올라갈 거라고 예측할 수 없으나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8에서 9% 정도가 과거 90년 동안 S&P하고 연평균 상승이 났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는 정도의 여러분들이 마음가짐 갖고 가시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가장 편안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해서 적립식을 모아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강세장 부럽습니다. 연간 20% 이상 오른 게 흔한 일은 아닌데요. 자,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많이 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까지 좀 수익 꽉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자, 월가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이폰 소식입니다. 아이폰 16이 중국의 판매율 20%를 넘었다. 자, 15 대비해서 20% 증가했고 애플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숨 돌렸네요. 네, 아이폰 16에 대해서 처음에 나오기 전에 이제 많은 기대감이 있었지만요. 막상 이제 나온 다음에는 여러 증권사가 다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심지어는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첫 2, 3주 동안에 지금 매출 자체가 뭐 20에서 25%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반대되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블룸버그에서요.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의 자료를 인용해서 기사를 먼저 단독으로 썼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이폰 16이요. 초도 물량이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첫 3주간 무려 전년 동기 대비 20%가 판매가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걱정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애플 스토어를 한번 그 서울에 갔었는데 네.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전히요. 물론 예전만큼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요즘 그 우리나라 가게들 이런 스토어들이 별로 손님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은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물론 저는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고 객관적인 이런 수치가 나왔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 투자자 입장에서, 애플 주주 입장에서 보면 진짜 더 좋은 소식이 났습니다. 뭐냐면 아이폰 16에서도 비싼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변형이 있죠. 기본형이 있고요. 프로라고 쓰는 것들이 있겠고요. 프로에서도 맥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 맥스에서 메모리가 큰 걸수록 가격이 비싸서 그게 뭐 200만 원 뭐 넘는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작년 대비요. 전체적으로 20%가 판매가 늘어났다고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당연히 비싼 거가 많이 높을 거 아닙니까? 프로라든가요. 프로에서도 프로 맥스가 전년 대비 44%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중국에 해당되고 중국 사람들이 큰 걸 좋아하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저 자세한 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일단은 중국에서는 이렇게 작년에 판매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맞다라는 것이 좋은 판단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순조롭게 생산도 되고 있고 가격 책정도 지금 전략적으로 잘 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폰 16 시리즈의 그러니까 중국의 상당한 성과 그리고 제품의 프로덕트 미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더 좋아지고 있고 애플에 보면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여러분들 또 에어팟 이렇게 쓰시는 분 계시는데 에어팟 신세대 뭐 4세대 버전이 노이즈 캔슬링 엄청 좋다고 지금 그 커뮤니티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보면 상당히 이번에 제품군이 좋다라는 평가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애플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지난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나오면서 마감될 정도로요. 화려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플과 엔비디아가 1, 2위를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엔비디아가 지난 금요일 달도 뱅크 아메리카에서 190달러 레포트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여하튼 1등과 2등 주식이 간발의 차이로 지금 계속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직은 애플이 지금 1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10월 30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주당이 1.5달러에 매출은 942달러 정도가 예상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원래 애플이랑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그런 말이 있는데 참 이번에 애플의 사상 최고가 흐름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영화 티켓 대신 넷플릭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영화 쪽 부진에 비해 넷플릭스 콘텐츠 계속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일례로 조커2가 4천억 들었는데도 흥행 실패라고 하는데 지금 넷플릭스 콘텐츠는 인기가 뭐 말도 아닙니다. 주가 사상 최고가죠.
뭐 깜짝 놀랄 실적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실적이, 네. 저희가 금요일 새벽에 업데이트했을 때 뭐 자세한 소리까지나 못 드렸고 월가의 반응까지 못 드렸는데요. 일단 금요일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자체가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거기다가 가이던스까지 깜짝 놀랄 수준. 그러니까 가이던스에서는 두 가지 항목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마진율이 더 좋아진다. 이것도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은 회사가 되겠고요. 순현금 흐름엔 이제 돈을 그냥 쓸어 담는 그런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순 가입자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 자료가 넷플릭스의 순현금으로 추이가 되겠는데 이거에 대한 부제가 뭐라고 붙어 있냐면 그 넷플릭스가 현금을 찍어낸다는 부제가 여기 이 자료에 붙어 있을 정도로 순현금 흐름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지금 다른 타사라는 건 이제 다른 스트리밍 업체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있지만 글로벌리 보면 디즈니 플러스라든가요, 맥스, 뭐 파라마운트 플러스 이것들인데요. 다른 것들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는데 넷플릭스가 그냥 혼자서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JP모건은 750에서 850달러를 목표 주가를 올려놨고요. 모가 스탠리는 2025년까지 해서도 탑픽임에 틀림없다 얘기하면서 820에서 830달러를 얘기했는데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그다음 간단한 표 하나 보여드리면 월가에서요. 제가 센 것만 카운트한 것만 하더라도 최소 20군데가 목표 주가를 줄 상향했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넷플릭스의 엄청난 순이익 매출의 예상 상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어닝 유의해야 할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국내외 실적 발표 아주 주요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좀 주의해야 될 기업 있다면요. 네, 이번 주 실적 시즌에 한 100여 개 정도가 기업 실적 발표해서 절정이네요, 이번 주. 상당히 바쁜 거 되겠고요. 근데 중심은 이제 테슬라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 중에 유의해야 될 기업들은 이제 CNBC에서 스크린했는데 스크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최근 3개월 내지 최근은 6개월 동안에 얼마만큼 주당 이익의 전망치가 하향됐냐는 것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게 주의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 눈높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맞추면 또 주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해석되건 간에 지금 보여드린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최근 3개월, 6개월 동안에 이익 전망치가 10% 하향된 기업들이 한 10개 개 있습니다. 근데 보여드리겠는데 그중에서 이제 테슬라도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다나오라든가 엠페이즈 에너지, 테슬라, 뉴코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는 기회가 되면 또 내일이라도 말씀드리겠지만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정도만 또 맞추면 오히려 또 주가는 또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번 주에 테슬라가 가장 관심이고요.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 가장 관심이네요. 예, 100여 개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